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 3년 중에 내 글빛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마감을 지켰고요.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게는 모두 의미가 있는 일들인데요. 거창하진 않지만 글이 어떻게 제 삶을 변화시켰는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도전을 즐기는 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할 때면 늘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데요. 죽을 때쯤에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마 삶의 해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12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독서 동아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독서면 독서, 글쓰기면 글쓰기, 또 있는 재담, 또 여행을 즐기고 하여튼 만능 재주꾼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너무 닮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저보다 한 20살이나 나이가 많았는데도 전혀 외롭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외로움이라는 그 화두를 두고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가족이랑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그때뿐 아니라 저는 지금도 외로운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외롭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책과 글을 좋아하다 보면 저렇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근데 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냥 독서는 가벼운 취미 정도로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월을 흘려보냈죠. 이제 코로나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쓰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글쓰기 광자를 이제 신청했어요. 그때 떨림과 설레임은 아직도 못해요. 어른이 된 후에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은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지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문우들은 어떤 이유로 이 강좌를 듣게 됐을까? 또 무척 궁금했어요. 근데 들어보니 그 이유들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자신을 표현하고 또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고 또 책을 내고 싶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배우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어 강좌를 듣고 나서 또다시 이제 신청한 게 100일 글쓰기 강좌를 신청했어요.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써야 하는 부담을 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제게 지금 그런 압박이 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만큼 끝날 때쯤에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자신감이란 뭐 글을 잘 쓰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주제를 던져줘도 써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었어요. 내 마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긴 셈이었던 거죠. 이제 100일 글쓰기를 완주하고 곧바로 이제 브런치 작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에 됐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내 글빛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참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쓰다 보니 어, 한 주제를 두고 쓰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우선 나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가 취미여도 좋고 직업이어도 좋고 뭐 내 주변의 생활이어도 좋겠지만 저한테는 그때 이렇다 할 분야가 없었어요. 내세울 만한 분야가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로 몇 년간 지속하던 중국어 가르치던 일을 이제 접을 때였거든요. 이제 글을 쓰기 위해 진짜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어요. 아동 심리를 전공했고 또 내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이제 실전과 접목시켜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평소 아이들을 대할 때
어, 굉장히 저는 아이들 잘 대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분 카레라는 필명이 거기서도 나왔어요. 3분 안에 어떤 아이든 나한테 복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필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관찰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저의 첫 글쓰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리고 또 직장을 이제 구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주기적으로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 파트타임 잡 외에는 이제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관찰할 수도 없고 뭐에 대해서 쓸까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눈을 돌렸어요. 저는 할머니 밑에 커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대한 애정이 각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르신들을 만나려면 뭘 해야 될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을 바로 시작했죠. 진짜 웃기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글감을 찾은 게 아니라 글감을 찾기 위해서 일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던 건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양보호사 일을 한 달하고 그만뒀어요. 제가 그 반응이 전혀 없으신 어르신들하고 매일 3시간을 그 보내야 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그 우울함이 저한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글도 좋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망가지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만뒀어요. 많은 글쓰기 전문가들이 무조건 많이 써라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주제든 많이 써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주제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굉장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골프채를 처음 잡은 사람이 홀인원에 욕심을 부리는 격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얼른 실력을 쌓아가지고 책을 내야겠다는 조급함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주제를 잡아 글을 써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답니다.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물론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을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했죠.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장 간절한 바람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꾸준히 실행을 한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하는 중에 이제 글감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 저자의 말을 인용해서 글을 쓰면 어떤 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도 느꼈고요. 또 저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또 글감이 되더라고요. 또 진도가 안 나가서 묵혀둔 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는 도중에 그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읽습니다. 이후 글쓰기에 인용할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책에 대한 몇 줄 요약이라도 반드시 정리를 하고요. 또 비중 있는 책은 리뷰를 적어가지고 브런치에 연재하기도 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저의 두 번째 작업은 내 글을 펼쳐 보여주기를 합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우리가 브런치에 글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엽서시라고 하는 문학 공모대전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뒤져보고 이제 저하고 적당한 결이 맞는 부분에 뭐 독후감 대회라든지 뭐 수기 공모전 이런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직 초보자라서 글이 당선되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참가하면 내가 글을 한 편 완성해낸다. 그런 욕심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엽서시에서 이제 내 글빛 광고를 보고 지금 내 글빛 문우님들하고 22년 12월부터 이렇게 같이 해오고 있는 거고요. 또 약간의 이제 소정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하면 올해 1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시민 기자로 이제 송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글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송고를 한 후에 이제 기사의 채택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가 올 때까지 그 긴장감을 그 쫄깃쫄깃한 긴장감을 즐기는데요.
그 글을 씀으로써 느끼는 그 긴장감과 기대감이 저에게는 큰 쾌락 중의 하나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저의 세 번째 작업은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어, 글감 저장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특별한 일을 기록하건 아니면 사소한 것이든 나름의 쓰임새가 다 있더라고요. 일기를 쓰면서 하루 지나온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내게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마저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에 대한 단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써놓은 일기는 쓸 거리가 없을 때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을 쓰면서 제게 일어난 굵직한 변화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집 앞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지역 주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도 바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늘 오전에 깜깜하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아늑한 저 금싸라기 같은 땅에 저렇게 잉여 공간이 있다니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제가 몇 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을 거고 쉴 생각이니까 그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책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용기를 내가지고 도서관에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1시까지 매일 제가 지킴이를 하는 대신에 사람들과 책 모임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죠. 도서관에 이제 지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비교적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글쓰기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일주일 만에 창립 멤버 4명이 결성이 됐어요. 그 모임은 아주 빠르게 성장해 갔어요. 도서관 측에서도 굉장히 놀라던 눈치더라고요. 설마 되겠어 했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도서관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높이 쳐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도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공모전 사업에 지원했을 때도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어 스터디도 개설을 했습니다. 역시나 빠르게 모임이 되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가 많았다는 반증이죠. 배움에 대한 열망과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분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영어는 6개월 만에 반을 하나 더 개설할 정도가 됐어요. 글쓰기도 10명이 넘어서 분반을 했고요. 직장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야간에 독서 토론도 또 하나 개설을 했어요. 독서 모임은 글쓰기보다 더 빠르게 모집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저의 성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잘 어울리도록 도와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일에도 배려와 관심을 놓치지 않았죠. 물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 해프닝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지금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자원봉사로 모임을 주관해서 활동한 지 이제 6개월 만에 도서관 운영진으로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죠. 여전히 지금도 이용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활동한 이후 큰 변화는 이제 글의 주제가 저와 책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이 타인이나 세상으로 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소수자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글의 주제가 다양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글의 주제와 관련된 일이 저절로 해결된 셈이죠. 이 작은 일들은 이제 책을 발간하고 싶은 저의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데 이제 한 발짝씩 다가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과삼님의 지도하에 지금 공저로 책 출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강좌를 했죠.
이제 8월이면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후 저 혼자도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감을, 어,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작가님을 초대해서 강연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의 사정 이야기와 강연의 목적 이런 걸 상세히 적어 보냈더니 흔쾌히 무료 강연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감히 이런 일들을 저는 기획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글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 다음에 행동력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글은, 제게, 어,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퇴 후에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브런치에 그렇지 않아도 귀촌하재요라는 제목으로 미래 일기를 연재북으로 발간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귀촌이 막연하고 또 남편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강제성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귀촌에 대해서 글로 그려보고 또 도서관 활동가를 하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촌해가지고 할 일들을 구상해보고 실제로 그 글 속의 일들을 그곳에 가서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이처럼 이제 글을 쓰면서부터 글은 저의 아바타가 되었습니다. 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글이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귀촌해서 그곳 생활들을 글로 써냈을 때 제가 출간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은 무작정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나의 노력은 계속될 거고 또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 그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확고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의 글쓰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